누군가 당신과 잠자리를 갖고 싶어 한다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당신과 자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당신이 착각하는 건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그 궁금증을 빠르게 풀어줄 거예요. 어렴풋한 작업 멘트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잠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확한 표현들을 분석해 드릴게요. 저도 직접 들어봤고 몇 번 말해본 적도 있어요. 한번 알아두면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어떤 건 미묘하고 어떤 건 대담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이미 깊어진 후에 나오는 말들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호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래서 끝나고 뭐 할 거야? 지금 계획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상대방이 끝나기 싫어하는 기색을 보일 때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그냥 가벼운 대화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가늠하는 거죠. 당신과의 밤이 끝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든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거예요. 집에 간다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바로 화제를 돌린다면 그건 많은 걸 알려줍니다. 누군가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이 다음에 뭘 할지보다는 어디로 갈지에 더 관심이 있을 겁니다. 질문을 할 때 잠시 멈칫하거나 미소를 짓거나 어조가 바뀌는지 잘 살펴보세요. 확실히 알고 싶다면 솔직하게 대답하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팁. 굳이 집에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돼. 이 말은 배려심 있게 들리지만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당신이 떠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즉 마감일이나 의무가 없을 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리를 뜰 핑계를 없애려는 거죠. 누군가 당신과 성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면 그들은 공간을 만듭니다. 감정적인 관심은 질문을 던지게 하지만 육체적인 관심은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 말이 반복된다면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반복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왜 물어보세요? 라고 물어보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그 반응을 통해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한 장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 사실 집이 꽤 가까워요. 누구도 이런 말을 우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는 근접성이 중요해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묻지 않았고 알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누군가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어 할 때 거리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언제 나오는지 잘 살펴보세요. 보통 늦은 밤에 아무렇지 않게 슬쩍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무시한다면 나중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시 언급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속도를 늦추고 싶다면 화제를 바꾸세요. 만약 당신이 마음을 열었다면 그 순간을 잠시 멈추고 그들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세요. 만약 당신이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패턴을 이해하려고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계속하기 전에 준비됐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두세요. 네 번째 요점. 밤을 더 보낼 수도 있겠네요. 이건 유연한 경계를 가진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말해서 구체적인 약속 없이도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모호함이 바로 핵심입니다. 누군가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어 할 때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분위기를 살핍니다. 이 말은 당신의 에너지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당신은 흥분하나요? 아니면 망설이나요? 상대방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나요? 만약 다른 공개적인 활동을 제안했는데 상대방이 흥미를 잃는다면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싶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의 대답은 모든 의심을 없애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점. 아직 피곤하지 않아요. 이 말은 밤이 논리적으로 끝나야 할 시점에 나옵니다. 모임은 끝났고 술도 다 마셨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그들은 관계를 끝내기를 꺼립니다. 시간을 끌려고 하죠.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 말을 한다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밤이 왜 미완성처럼 느껴지는지 계속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애매모호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다음 요점은 거의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요점. 우리 집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제 스타일과 딱 맞거든요.
이 말은 육체적인 초대를 감정적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친밀감을 팔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어 할 때 그들은 종종 자신의 공간을 자신의 개성의 연장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초대가 성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타이밍에 주의하세요. 보통 이런 제안은 이미 어느 정도 친밀감이 형성된 후에 나옵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응하면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다음에요 라고 간단히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그들이 더 많은 것을 기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요점. 잠깐만 들어오실래요? 잠깐만은 절대 잠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경계선 테스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머물 것인지가 아니라 경계를 넘을 의향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어 할 때는 저항을 줄이기 위해 요구를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네 라고 대답하면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만약 당신이 망설인다면 그들은 종종 당신을 안심시키거나 기대치를 낮출 것입니다. 이러한 안심시키는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서 주도권을 잡고 싶다면 대답하기 전에 결정하세요. 문 앞에서 협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문 앞에서 완전히 의도하지 않은 것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번째 요점. 좋은 밤이 일찍 끝나는 건 정말 싫어. 이 말은 의도적으로 감정적인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상대방의 개인적인 욕구가 아닌 서로 공유하는 욕망으로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낄 때 그들은 종종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 표현이 당신에게 그날 밤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만약 그 압박감이 미묘하지만 분명히 느껴진다면 당신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관심이 있다면 그럼 아직 끝내지 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하게 잘 자라고 인사하세요. 관계를 질질 끄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상황을 빠르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9번째 요점. 이렇게 빨리 끝내기엔 너무 일러. 이 말은 앞의 말보다 더 강한 어조입니다. 장난스럽기보다는 의도가 더 분명합니다. 상대방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고 인내심이 바닥날 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말을 할 때는 조급함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전체적인 상황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면 부담스럽지 않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언가를 제안해 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둘만의 시간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강렬한 감정을 진정한 연결로 착각하지 마세요. 둘은 같은 게 아니에요. 만약 이 내용이 익숙하게 느껴졌다면 다음에 나오는 말에 집중해 보세요. 10번째 요점. 오늘 밤은 서두를 필요 없을 것 같아. 차분하게 들리지만 계산된 말이에요. 시간을 여유롭게 느껴지도록 재해석해서 결정을 더 안전하게 내리도록 하는 거죠. 누군가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어 할 때는 말은 천천히 하면서도 의도는 빠르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은 조급함을 없애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너무 빨리 동의하면 밤이 너무 빨리 흘러갈 수 있어요. 잠시 망설이면 상대방은 당신의 의도를 존중하거나 아니면 조바심을 드러낼 거예요. 그 반응이 중요해요.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욕망과 자제력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초기 신호 중 하나니까요. 이런 것들은 모든 게 명확해지기 전에 나타나는 초기 신호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끌리고 편안하고 감정적인 흐름이 생긴 후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 시점부터는 오해하기가 더 어려워지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시하기도 더 쉬워지죠. 11번째 요점. 여기서 자는 게 더 편하면 그렇게 해도 돼. 이 말은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해질 때 나오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그래요. 그들은 당신이 집에 가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떠나야 하는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어 할 때 편리함은 친밀함으로 바뀝니다. 긴 밤을 함께 보내거나 어떤 경험을 공유한 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초대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네 라고 대답하면 스스로의 판단을 건너뛰게 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세요.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그 제안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번째 요점. 평소에는 이렇게 안 하는데 하지만 이 말은 경계를 풀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예외적인 존재로 보이게 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고 경계심을 풀어줍니다.
누군가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어 할 때 그들은 종종 자신이 어길 규칙을 언급하며 그 순간을 시작합니다. 그 규칙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특별하다고 느껴서 네 라고 대답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만약 바로 나온다면 그 망설임은 연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신을 얻고 싶다면 서둘러 안심시키려 하지 마세요. 침묵을 유지하고 상대방이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지켜보세요. 13번째 요점.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해요. 편안함은 종종 정서적 안정감과 신체적 접촉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 이 말을 할 때는 친밀감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당신이 편안함을 친밀함과 연결짓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통 조용한 순간, 즉 소음이나 방해 요소가 적은 순간에 나옵니다. 만약 상대방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편안함이 곧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진전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해요. 와 같은 현실적인 대답은 순간을 망치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4번째 요점. 우린 이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바꿔야 하죠? 이 말은 관계의 진전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상대방은 떠나거나 멈추는 것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망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누군가 당신과 잠자리를 갖고 싶어 할 때 그들은 종종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멈추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당신에게 전가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이것은 미묘한 압박입니다.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무언가에 동의한 적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반응을 보이려면 순간을 순조롭게 유지하는 것보다 다음에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하세요. 여기서부터는 무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15번째 요점. 지금 우리 둘만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 이 말은 그 순간을 감정적으로 고립시킵니다. 마치 거품을 만드는 것처럼요. 누군가가 당신과 성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할 때 그들은 종종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독점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집중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거나 주변이 조용해지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직후에 감정의 강도가 변하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속도를 조절하고 싶다면 더 격렬하게 만들지 않고 그 순간을 인정하세요. 미소와 잠시의 침묵처럼 간단한 행동으로도 관계를 끊지 않고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16번째 요점. 네가 승낙해 주길 바랐어. 이 말은 보통 당신이 작은 것, 예를 들어 더 오래 머무르거나 안으로 들어오거나 더 가까이 앉는 것에 동의한 후에 나옵니다. 이는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잠자리를 갖고 싶어 할 때 그들은 육체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미리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결과가 그들에게 중요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분이 좋다면 아주 좋습니다.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 느낌도 알아차리세요. 한번 네 라고 대답했더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희망은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속도를 조절한 후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16번째 요점. 아직 잘 자고 싶지 않아. 이 말은 이별을 미루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은 끝맺음을 거부합니다. 누군가 이 말을 할 때는 그 순간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는 것이지 당신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 말이 달콤하게 들려서 의도했던 것보다 더 오래 머물렀던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식으로 명확한 시간적 간격을 제안해 보세요. 그 후에 상대방이 사라진다면 과도하게 감정이입하지 않고 중요한 것을 배운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는 것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뇌에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그리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다음 글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18번째 요점.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 이 말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안심시키려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신뢰를 빠르게 쌓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어 할 때 망설임을 줄이기 위해 안전함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걱정을 표현하기도 전에 이런 말이 나온다면 너무 성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뢰는 쌓아가는 것이지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굳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감정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은 그에 대한 위로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설득 없이도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다음 말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꼭 들어야 합니다. 19번째 요점. 밤새도록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의도를 담은 고백입니다. 욕망이 지속적이고 집중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누군가 이 말을 할 때는 그 끌림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강렬하고 기분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렬함이 곧 의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감정적인 깊이로 오해하면 존재하지 않는 의미를 부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끌림을 인정하세요. 욕망은 당장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번째 요점. 이 순간이 언제 올까 궁금했어. 이 말은 필연성을 암시합니다. 마치 결과가 항상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누군가 당신과 잠자리를 갖고 싶어 할 때 그들은 때때로 그 만남이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이 이미 정해진 이야기를 깨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든 이야기를 바꿀 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건 실제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상대방이 당신에게 다시 확인하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을 이미 파악하신 겁니다. 마지막 10가지는 더욱 깊숙이 파고듭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자연스럽고 존중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순수한 육체적 욕망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5번째 요점. 오늘 밤은 그런 밤 같아. 이 말은 욕망을 운명으로 포장합니다. 즉흥성, 케미스트리, 그리고 당신이 몰입해야 할 순간을 암시합니다. 누군가 당신과 잠자리를 갖고 싶어 할 때 그들은 때때로 당신의 망설임을 피하기 위해 그날 밤을 특별하거나 드문 밤으로 묘사합니다. 이 표현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거하고 감정으로 대체하는 방식에 주목하세요.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면 의도보다는 기분에 따라 행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명확성을 원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와 같이 현실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설명 방식을 통해 이것이 진정한 관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점. 너무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은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시하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할 때 오히려 생각을 멈추게 만듭니다. 누군가 당신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원할 때 그들은 종종 생각하는 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이 말을 듣고 조급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과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은 다릅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은 당신의 생각에 멈춤을 넘어서 재촉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23번째 요점. 굳이 어떤 이름도 붙일 필요 없어요. 이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기대치를 낮춥니다. 책임감 없이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과 잠자리를 갖고 싶어 할 때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없애버림으로써 감정적인 대화를 미리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시작된 후가 아니라 시작되기 전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만약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받아들인다면 나중에 왜 아무 진전도 없었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초기에 솔직하게 말하세요. 특히 욕망이 그 순간을 좌우할 때 지금 이 순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나중에 혼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요점.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싶어. 이 말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미덕으로 묘사합니다. 마음 챙김, 성숙함, 심지어 건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을 없애버립니다. 누군가 이 말을 할 때는 그 순간이 어디로 향할지는 묻지 않고 그저 현재에 머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후에 감정적으로 공허함을 느꼈다면 종종 이것이 원인입니다. 즐거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하지 않은 기대가 문제입니다.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속도에 대해 솔직하면서도 현재 순간을 인정하세요. 미래를 지키기 위해 현재를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문 4번째 요점.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이 말은 복잡함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경계, 질문, 속도 조절은 흔히 드라마로 묶입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잠자리를 갖고 싶어 할 때 저항을 줄이기 위해 상황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동의한 적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보통 내가 원하는 것보다 느리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며 당신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점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감을 믿으세요. 26번째 요점. 당신에게 강하게 끌려요. 이것은 육체적인 욕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깊고 거의 영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책임감이나 실행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의도를 밝히지 않고 끌림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상대방이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싶다면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하세요. 그 끌림을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세요. 그 대답을 통해 그 감정이 순간적인 것 이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7번째 요점. 오늘 밤 내내 참아왔어요. 이는 자제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해방감을 암시합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잠자리를 갖고 싶어 할 때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을 자제해왔다고 생각하며 다음 행동을 취할 자격이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종종 관계가 고조되기 직전에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강도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면 잠시 멈추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통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제하는 것이 힘들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경험이지 당신이 갚아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반응을 존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 마지막 몇 가지 조언은 제가 누군가 더 일찍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들입니다. 28번째 조언. 저는 보통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지만 이 말은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그 순간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만듭니다. 부주의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예외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동의한다면 그 순간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도에 공감하는 사람은 속도를 늦출 것입니다.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은 더 빠르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야 그 차이를 알아차립니다. 29번째 조언.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척하고 싶지 않아. 이 말은 행동을 곧이곧대로 드러내는 솔직함의 표현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부정이나 부정직함을 암시하죠. 누군가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어 할 때 그 사람은 욕망을 의무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이 진심으로 들려서 자신의 속도를 늦춘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솔직함에는 타이밍을 존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말을 한 후 상대방이 당신의 타이밍을 존중하는지 살펴보세요. 3번째 요점. 너도 이걸 원하는지 말해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존중하는 것처럼 들리고 실제로 존중하는 경우도 있지만 맥락이 중요합니다. 압박감이나 분위기 또는 반복적인 신호 후에 이 말이 나온다면 여전히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서로 원한다면 이 질문은 열린 결말입니다. 하지만 예 라는 대답을 원한다면 이 질문은 형식적인 질문일 뿐입니다. 어떻게 묻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어떤 대답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도 포함해서요. 특히 아니요 라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알아챈다고 해서 모두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마침내 욕망이 존재하는 순간을 추측하거나 투영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대 해석하지 않고 알아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보통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이밍, 언어, 그리고 미묘한 압박감을 통해 조용히 나타나는데 무엇에 귀 기울여야 할지 알기 전까지는 미묘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단 그 신호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되면 거의 항상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왜 하필 나일까?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왜 누군가는 나에게 때로는 강렬하게 끌리는 걸까? 바로 여기서 인식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매력은 단순히 의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성이 당신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30가지 신호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 중 대부분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일 것입니다.